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정치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연세대학교 개관 교수이시자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정치평론가 유용하 박사님, 그리고 원광대학교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먼저 광진을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진을 지금 뭐 다선 의원이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추미애 후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친박으로 잘 알려졌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 측하고 대판 설화를 겪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후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황인철 후보, 이 세 사람이 지금 붙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예상 밖의 박빙이에요. 예? 아니 그 나경원 후보는 동작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데 추미애 의원은 박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광진을에 대해서 일단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예. 이게 1988년부터 13대 국회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요. 서울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더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요. 이른바 MB 바람이 불면서 48개 중에 한나라당이 40석을 쓸어갔거든요. 예. 그런데도 민주당이 7, 무소속 하나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추미애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아하.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정도로 야권 절대 강세 지역이 이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여론조사가 0.2%로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 추미애 의원이 지금 4선이 있잖아요. 예. 저기서 5선에 도전하는데 예. 이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아하. 같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 후보가 황인철 후보인데 황인철 예. 후보가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그게 상당히 도의적으로 괜찮겠죠. 뭐 하여튼 뭐 정치냉정하니까. 지역 내에서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과연 예. 그게 정당한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래서 후보 단위라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표수 올림을 갈 것인지. 예. 19대 때는 15% 차이로 추미애 의원이 이겼거든요. 리턴 머치가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선 박빙이 재밌어요. 예?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뭐 여기 있는 당사자들 피말리겠지만, 자 이번에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구로을에는 4선에 도전하는 박영선 의원. 지금 물론 여론조사 지지율은 1위입니다만 2위에는 역시 리턴 매치죠. 이게 19대 때도 강효식 후보하고 붙었는데 박영선 의원하고 강효식 후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오차범위 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불안한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광진을보다도요, 구로을이 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예. 저기도 2008년 아까 한나라당이 40석을 쓸 때도 예. 구로을은 안 됐어요. 예. 그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3선인데 첫 번째는 초선 때는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구로을에서 이제 두 번 당선된 거고 예. 그 전에는 김한길 의원 지역구였죠. 예, 김한길 그렇죠. 의원이 또 거기서 예. 뭐 재선인가 3선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한 번도 못 먹은 데가 저기거든요. 예. 그런데 저 정도 차이뿐이 안 난다라는 거는요. 저것 역시 지금 박영선 의원에게는 썩 좋은 그런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5%인가 6% 차이가 났었죠. 예. 이 강효식 후보가 그 태양의 후예라는 육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태양의 후예 요즘에 인기 드라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로의 후예라고 이제 패러디를 구로의 만들어서 후예. 자신이 콩지네요. 육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꽤 가져가고 있어요. 여론조사상에는. 예. 그래도 하여튼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 예.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이트 칼라층들이 많은 그런 아하. 지역입니다. 네. 예. 자, 또 다른 중진, 뭐, 진짜 구사일생, 아니, 기사회생으로 살아온 분이 6선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바로 경기도 의정부 갑인데요. 문희상 후보. 사실 컷오프 당했다가 기사회생이 돼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와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근데 정당 지지도는 실제로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우리 동네거든요. 아, 예, 야, 우리 동네라 박사님, 뭐 예, 예. 다 아는 분들인데요. 제가
여기가 아마 그 강세창 후보는 의정부 시장도 몇 번 나왔고요. 예. 시도의원 역임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지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원이 말할 것도 없겠고요. 또 김경우 국민의당 후보. 그분도 시도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또 꽤 알려지고 청렴하다고 소문나고 그런 분인데요. 이제 문제는요. 의정부 그쪽이 갑자기 서울 쪽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은퇴촌 비슷하게 돼갔어요. 그래서 예.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도가. 김 박사님 뭐 범죄 심리뿐만 아니라 아니요. 그것이 얘기하셔도 우리 동네니까요. 되겠네. 아 진짜예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에서도 사실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그 구로을, 광진, 을, 예. 의정부, 갑 이런 예. 데가 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아하.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예. 있는 이런 곳인데 이걸 첫 번째 수를 김종인 대표가 잘못 놨어요. 과거에 예. 야권 통합 무슨 후보 단일화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아쉬운 쪽에서 통 크게 좀 지금 당장은 국민의당이 뭐 20석분이 안 되는 그런 곳이지만 그렇다면 좀 뭐 예를 들어서 덩치가 5배 크다고 5대1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5분의 1분이 안 되는 곳이지만 통 크게 줘야 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 70몇 석 그 국민회의를 이끌고 이기 때 꼬마 민주당 5석이가 있는데 5대5로 이렇게 딱 지분을 주면서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DJP 연합을 만들 때도 공동정부다 해서 강력 임명권 절반을 JP한테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통 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종인 대표는요. 안철수 빼고 다 들어와라. 지금 또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논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때리기만 하니까요. 이게 될 판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DJP라든가 예. 당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감정 싸움과 집안 싸움이 정당 대 정당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아니 근데 정치도 감정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가 이제 최경환 의원하고 김우성 대표하고 이게 포옹하는 거 좀 있어 볼 텐데 어쨌든 자 대구 북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온 홍일학 후보가 나온 지역인데요. 자, 홍일학 무소속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알려진 대구 북구을에서 양영모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26.8%거든요. 차이가 꽤 나요. 저기가 이제 서상기 의원이 3선 의원이다 해서 4선은 그렇죠. 이항구 의원에게 이렇게 칼질당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홍일학 후보가 선전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양 후보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그렇게 이유 중에 표현할 하나가 수도 있다. 뭐냐면요. 예. 저게 돌려막기 한대요. 그러니까 양 후보가 다른 대구의 다른 지역구에 후보가 공천 신청을 냈다가 서상기 의원 컷오프 당하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요 유권자들이요. 맞아요. 자기 옆 지역에 동네 손이 그 없으면 공천 안 신청 냈다가 자기 동네 오면요 우리가 그쪽 뭐 종말 처리장이냐고 다들 싫어해요. 재활용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예. 그 홍일학 후보는 이 민주당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옷도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사나이처럼 뭐 다시 한번 재심 신청도 안 하고 알았다 나 탈당한다 딱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을 이제 차라, 네, 이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왔을 때도 복당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니냐 이렇게 또 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복당 예.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친박과 비박 간의 문제도 같이 결합돼 있겠지만 예. 과연 대구의 이 시민들이 예. 밑바닥부터 했던 아하. 이런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죠. 부산 북강서갑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지금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차이가 부산 지역으로서 볼 때는 좀 의외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19대 총선 때도 저기가 아마 3~4%그 정도 차이뿐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박빙 지역이고 저 전재수 후보가요. 뭐 선거 때마다 나가갖고요. 이게 얼굴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 동네에서 이제 나름대로 착근을 한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저게 이제 이상신호등이 켜진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이거 뺏기면 이제 그 김무성 대표 또 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민식 의원이 지금 아주 그냥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근데 오늘자 부산에 그 국제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거기서도 저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국제신문 결과는 좀 달라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랑 박민식 39.3, 전재수 26.4로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저 조사 개요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일단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K 지역이 방금 저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돈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유가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예. 그렇다. 왜냐하면 공천이 TK 지역만, 대구 경북 지역만 중심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PK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뭔가 예. 같은 영남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야당이라든가 무소속을 아하. 약진시키는 아하. 그런 지역간의 갈등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